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8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난데없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CD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한테 보여주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게 완전히 민주당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나중에 기자들한테 말을 바꿨습니다. CD를 꺼내서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말로 했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되말리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동영상 CD를 거론하며 당시 CD를 조금 보았는데 여성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해서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다면서 CD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은 박지원 전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이제 답해야 한다. 해당 동영상 CD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그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수사기관 첩보나 내사에 한 발 앞서 알게 된 것인지,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작 수준까지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그 내용부터 밝히는 것이 순리다. 박지원 전 대표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기밀 누설이다. 경찰이 청와대에도 주지 않고 야당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당시 경찰의 청와대 패싱이며 기밀 누설, 여당 흔들기 항명이다. 박 전 대표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CD와 사진 녹음 파일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라. 못 밝힌다면 박 후보자가 CD를 보여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박 후보자와 박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라. 키를 쥔 것은 그들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정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이제 코너로 몰았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박영선 후보자가 그 CD를 언제 어디서 구했고 그 내용이 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못하면 어제 한 말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니까 이게 일종의 외통수인데, 이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가 오늘 조금 더 폭넓은 접근 방법을 취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자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이야기인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는 이중잣대다. 이건 치졸한 발상이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라고 아주 이 재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은 자신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오만한 이중잣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당시 검정 인사였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외하고 야당 사람들만 수사하는 정치적 이중잣대다. 보고를 받는 입장인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왜 한마디를 안 하나? 치졸한 발상이다. 특검을 할 것이면 제대로 다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청문회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CD를
그때 입수한 시점이 3월 초로 추정이 됩니다. 3월 초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 바로 직후입니다. 직후. 그러면 그때 이 청와대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법무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곽상도 민정수석이 경찰에 별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정보 차원에서. 원래 법무차관으로 임명할 때는 민정수석은 정보기관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한 사유가 있으면은 임명을 민정수석이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곤란하다든지 하는, 이게 사전 검증을 하는 것인데,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임명한 다음에 보니까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속은 것 아니냐 해가지고 경찰을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박영선 의원의 말이 맞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경찰이 그 CD라는 것은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뭐 같이 노래 부르고 뭐 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CD입니다. 그 CD를 경찰이 야당인 박영선 씨는 당시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해주고 정작 청와대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숨겼다,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지금 재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숨겨가지고 부적격자를 차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서 출범 직후의 박근혜 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게 그러면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경찰이 야당 국회의원한테 주고 정작 지휘보고선상인 청와대는 왜 숨겼느냐 하는 게 이제 큰 쟁점이 하나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수사 항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법무부 입장에서 타겟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에 뭐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취지입니다.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중앙일보가 경찰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압력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도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씨 밑에서 이 민정비서관으로 이 업무에 관여했던 조응천, 이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사람은 싹 빼버렸어요. 누가 봐도 곽상도 의원이 최근에 대통령 딸 사위의 해외 이주에 관련해가지고 끈질기게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 재수사가 정치 보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서 황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어제 박영선 의원의 CD 관련 발언이 있어가지고 오늘 황 전 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게 무리가 예상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무리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재수사 지시가 위법한 겁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누가 어겼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겼어요. 이미 수사를 여러 번 한 두 사건에 대해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도 못합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법이 하나 생겼고, 문제는 두 사건 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수사를 왜 합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그건 뭐 수사만 하고, 그러나 그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별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을 또는 다른 사람을 엮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상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이 별건 수사는 불법입니다. 별건 수사. 목표로 했던 수사에서 끝나야지.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또 돌파구를 뚫어가지고 사람을 굳이 창피 보인다든지 잡아넣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잡던 그 사상검찰 특고라고 그러는데 특고 경찰이나 했을 일인데 이게 일제잔재입니다. 일제잔재가 별거 아니에요. 식민지 관료. 식민지 관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주국에 무조건 추종하면서 그 머리 좋은 것을 종주국의 주인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식민지 관료라고 합니다. 지금 이 머리 좋다는 검사 판사들이 권력에 굴종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사람 잡아넣고 권력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괴롭히는 데 이용한다면은 이게 바로 일제잔재입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관료입니다. 그런 심리를 가진 식민지 관료는 김정은 세상되어도 출세합니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